네, 안녕하십니까. 자, HLB 생명과학하고 LB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러니까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일단 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질문 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뭐 지지 라인과 저항에 대해서 갭상승 갭하락에 대한 흐름과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하락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분명히 또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매도는 상관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뭐 조정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하지만 HLB 생명과학 이 두 종목이 공매도가 있을 때 훨씬 잘 갔다.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더 하락을 한, 그렇죠? 공매도가 없는데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매도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네,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 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예,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의 흐름이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차이가 뭐냐면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매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계속 빠진다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건데, 이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그냥 저는 상관없다. 공매도가 있을 때 오히려 저는 주가의 흐름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매하기도 공매도가 있을 때 예, 매매하기가 더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공매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의 흐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질문을 자꾸 하신다라는 것은 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걱정이 된다. 그럼 매도하시면 돼요. 네,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흐름에서 자, 설명을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HLB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왜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매일매일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차트와 이제 기술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예, 노력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중요한 정확하고 중요한 그 기준 라인을 뭘로 갭 하락으로 이탈을 했어요. 하락으로 갭 하락으로 이탈을 시켜놓고 어떻게 상승을 하는데 저항이 생기죠. 이 내용은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오늘 영상 두 개를 올렸는데 영상 두 개에서도 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 이 내용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HLB에 대한 뭐 HLB는 특별하다, 예, 뭐 특별할 게 있나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와서 이탈이 되면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 좋은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흐름에 있어서에 대한 내용을 바로 말씀드려 보면, 지금 상승을 하고 저항이 생겼잖아요. 상승 저항 2차 저항 눌림 지지 밀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조건상으로 보면 어떠냐면 그러니까 차트와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안 좋은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게 뭐죠? 저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저항을 확인하고 밀었던 것이 또 안 좋은 마이너스 요건이에요. 근데 오늘 또 마이너스예요. 뭐죠? 중요한 라인대를 갭으로 밀어놓고선 저항이 생겼다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뭐 점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여기에서 돌파를, 이건 지난 내용이니까 의미가 없지만 여기에서는 뭐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예요. 하지만 여기 이 이후에 흐름을 봤을 때는 저항 마이너스, 저항 확인하고 마이너스, 갭 하락 또 마이너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건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다? 하락이다. 일단은 하락이 돼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또는 계속 빠질 수는 없어요. 올라가고 빠지고 그 안에서 모든 주가는요 눌림과 상승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 업종과 그다음에 이 종목의 이름만 다른 거지. 자 지금 이거 생명과학이지 않습니까? 이름만 다른 거지 움직이는 파동은 다 똑같아요.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고, 이 파동을 누가 이용을 잘해서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그 차이인 거죠. 이 종목은 좋아서 수익이 나고 이 종목은 안 좋아서 수익 못 난다. 동전주 관리 종목, 그쵸? 위험하지만 뭐 환기 종목 위험하지만 파동이 다 있어요. 그 파동을 이용을 해서 수익만 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 생명과학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중에 하락에 대한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락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저한테 아마 질문을 주실 겁니다. 올라가면 좋은 거고 내려가면 안 좋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 아니냐. 그죠? 당연하고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매매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내느냐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좋으니까 매수해야지 하고 매수하고 손실이냐? 올라가는 것까진 좋다. 하지만 저항인 걸 알면 기다리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저항인지 뭔지 모르면 그냥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수익이지만 빠지면 손실이죠. 근데 저항인 걸 알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물론 수익을 보겠지만, 그렇죠? 눌렸다가 가면 수익이 더 크고 빠지면 손실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라는 거죠. 올라간 거 좋은 거 누가 안다. 누구든지 안다. 빠졌을 때 안 좋은 거 누구든지 안다. 하지만 왜 빠지고 이 라인이 왜 이래서 여기에서 왜 빠지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제가 이 HLB에 대해서 자꾸 지금 2년 동안 매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주가의 흐름에 대한 것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위치는 중요함은 벗어나지 않아요. 왜 중요한지를 제가 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든지 모르면서 그냥 아는 것처럼 말씀을 드린다든지 그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분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위치의 흐름과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럼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벗어나면 이렇다. 여기가 벗어나면 이렇다.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잘 보세요. 2년 동안 자 HLB로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생명과학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벗어났어요. 하락으로 봐야 됩니다. 자 보면 지금 이게 라인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이것도 지금 2년 전에 제가 설정을 했잖아요. 횟수로 2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가 왜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면, 그죠?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2년 전에 차트상으로는 이건 올라간다. 하지만 뭐 기업적으로는 별로다. 올라가도 전 매매 안 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주주분들께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내용이 뭐 권리락이 되던 뭐가 되던 어떻던 주가가 이러한 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주가 조정이죠. 이 주가의 조정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여기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면 이 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이 라인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 라인이잖아. 이렇게 빠진 거.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내려와도, 그러니까 위치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 설정되어 있는 건 다르지만 이 라인은 이후에서도 중요한 체크 라인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뭐 지지와, 근데 지금 현재 모습 돌파하는, 그쵸? 돌파하는 상황에, 자, 이 라인, 그리고 올라갔을 때 위치상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을 때 저는 이 위치, 여기가 이제 가격대가 여기겠죠. 이 라인대겠죠. 이때도 올라갈 수 있지만 기업은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게 지금 단순하게 여기가 그냥 이렇대, 빠지면 안 좋대,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이, 또는 단기적으로 이 라인을 보면서 왜 그런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대응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그냥 이것만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올라간대, 내려간대, 그죠?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매매할 수는 없다. 이 자리에서 올라가면 좋아서 홀딩을 하는 것이고, 이 라인이 빠지면 안 좋아서 손절을 쳐야 된다.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안 되는 분들, 지금 처음 주식을 하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인분을 통해서 이 자리를 올려준 개인 투자자분들 많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댓글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홀딩이냐, 매도냐, 뭐냐,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면 매도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십니다. 왜? 올라간다라는 이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홀딩이 강하죠. 홀딩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 너무 지겹게 많이 해서 죄송한데, 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얼마까지 올라간다? 21만 원대까지 올라간다. 그쵸? 거기가 고점이다. 여기 와서가 아닙니다. 올라가서가 아니라 올라갈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위치에서 여기 매도 말씀드렸죠. 여기 매도 말씀드렸죠. 여기 매도 말씀드렸죠. 수없이는 아니죠. 고점마다 다 매도 사인을 드렸었어요. 저 같으면 매도한다. 그리고 저 같으면 또 매수한다. 그리고 전 실제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차트상 가장 좋은 자리다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응하셔서 하셨는데 그냥 뭐 댓글을 안 달아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얘가 말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게 정말로 뭐 차트로 봤을 때 이게 분석이 되나?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주변도 그래요. 제 주변도 그렇고 제 가족분들도 그렇고, 딱 주식하면 기업이 이렇지, 실적이 좋은가? 기업이 어떤 기업이지? 뭘 만들지? 열심히 찾아봅니다. 저도 뭐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잘 아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95%가 어떻게 계좌가 없어진다. 뭐 2년 사이인가요? 뭐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개인들이 잘 알고 있는 뭐 근본적인, 기업이 이렇다, 뭐 한다, 재료가 이렇다. 근데 왜 그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95%가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95%가 실패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는 거죠. 왜 기업에 집중을 할까? 아니, 기업이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이렇게 이 짧은 사이에 기업이 여기는 안 좋아졌다가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좀 나아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나? 지금 HLB가 여기에서 여기 2년 동안에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뭐에? 기업에.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올라가면. 그럼 제가 전에도 반대로 질문 드렸잖아요. 나중에 내려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거다. 또 그럼 이렇게 질문 주실 거예요. 올라갈지 빠질지 어떻게 알고 매수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게 대응이죠. 실수를 해서 잘못 잡으면 빠지면 빨리 손절. 그리고 수익이 나면 익절을 하는 거고요.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멤버십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다 수익이 납니까? 손절할 때는 냉정하게 손절하고 제가 종목을 추천드릴 수 있는 다 욕을 하잖아요. 야, 돈 받아먹고선 종목 추천한대. 다 욕하잖아요. 물론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좀 HLB랑 좀 별개 얘기인데 잠깐 말씀드려보면 아마 뭐 유튜버든 뭐 이런 분들이 이럴 거예요. 아, 그거 뭐 그 자기가 잘하면은 자기가 매매해서 돈 벌지 무슨 리딩을 해서 돈 버냐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주식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정말 실력이 있어서 예 올라갈 것 같으면 자기는 다른 종목 매매하고 그죠? 추천드리고 그걸 수익으로 챙기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자기가 실력이 안 되니까 비난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 말씀도 드리는 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거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아느냐 라는 거죠. 틀리면 잘라내는 거고요. 예,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HLB와 생명과학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중요한 위치들, 그 위치들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 나중에 뭐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올라오면 아, 좋다. 저는 좋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안 좋아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 뭐 어떤 의견 이거는 직접 판단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자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 좋은 양봉이 오히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자 시장에 의해서 밀린 거야. 이게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갈리. 저도 오늘 뭐 손절 친 것도 있고 뭐 홀딩 계속하고 있고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종목이 빠져요.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좋은 위치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이탈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에서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 뭐다 저항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보시면 아 이게 뭐야 하지만 확인이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저는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에 있어서 상당한 신뢰감을 갖지만 그냥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뭐 의미는 없죠. 근데 일단 지났잖아요. 지난 이 흐름을 봤을 땐 아 저항이 맞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과 이제 이 위치 밑에 대한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HLB는 특히 주식을 오래 하셨다 하라고 하지만 주식에 대한 약간 좀 뭐라 할까요? 좀 매매에 있어서 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분명히 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기업은 이렇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매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매매 안 하시면 아 주가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종목에 대한 분석과 흐름보다는 정말 주식에 대한 것을 좀 알아가셨으면 하는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별개의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분 나빠하신다든지 잘난 척으로 잘난 척으로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그만큼 저도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이런 게 있다. 기업과 재료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에 대해서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어서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그걸 좀 바라보는 겁니다.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HLB의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하락은 하지만 이 흐름, 그러니까 현재의 움직임과 과거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저는 그게 문제가 되는 흐름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뭐냐면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 이렇게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반대로 매매해서 손실을 보고 또 반대로 자 수익을 못 챙기고 손절 치니까 올라가고 또 매수하니까 이런 거 지금 반대로 매수 매매를 하시는 분들 또는 언젠간 올라오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대응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시간은 많이 가고 손실은 커지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뭐 받아주실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받아들여지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좀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차트를 제가 이렇게 잘 뒤집어 보잖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시면 자 보세요. 음 잠시만요. 자 제가 이거 어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정말 조금이라도 그냥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뒤집었고 캔들 색깔을 바꿨어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 저항이 돌파가 나와서 갭상승으로 안착을 했어요. 일단 여기에서 상승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100%. 하지만 지금은 뭐다? 상승 돌파가 나와서 좋다. 라는 내용이 있죠. 빠지면 당연히 안 좋죠. 왜? 좋은 모습에서 상승하면 다 좋은가요? 그게 아니라 자 매수 익절이에요. 매수 익절. 그럼 빠져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익절을 하기 때문에 빠질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흐름이 좋다 보니까 매수 물량이 더 많다 매도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금은 좋다라는 거죠. 지금은 빠지면 빠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한 매수 매도 손절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려보면 자 지금 캔들 색깔을 자 다시 좀 바꿔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저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원위치지 않습니까? 지금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모습은 좀 밀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이런 위치에서 반등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저점에 대해서 이런 거는 생각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런 걸 알아주셔야지만이 빠른 대응과 좀 여유 있게 대처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숨 막힐 것 같아요 이거. 언젠가는 이러겠지. 저는 숨 막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왜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또 너무 또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 차트를 뒤집어 보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목 분석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상승할까 말까 이런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아 주가를 이렇게도 보는구나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